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이 오셨네요. 자, 어서 오세요. 저의 검은 마음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전공해서 대학도 연극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연극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동문극단이라고 해서 졸업을 하면 같은 대학 출신 선배들이 많은 곳으로 우선 실습 차원에서 청소나 소품 정리, 그리고 조명, 음향 등으로 지원 같은 걸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도 졸업을 앞둔 방학 기간 동안 동문극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향 보조로, 제 친구는 티켓팅을 하는 직원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막내이다 보니 극단 오픈부터 극단 마감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가 제일 먼저 출근했고 여느 때처럼 청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눅눅하니 마치 꼭 비가 올 것만 같아서 소극장 특성상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 음향기기나 조명기기 등을 먼저 확인하고 전부 차단을 한 상태로 불을 끄고 바닥과 객석 의자 등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두기수 위 선배 한 분이 도착을 하셨고 저희를 위해 과자와 커피 등을 사오셔서 건네주시며 밖에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관객분들이 도착하면 빗물 청소가 힘들어지니 입구부터 객석 바닥까지 박스를 조금씩 깔기 시작했어요. 다 깔고 난 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와 제 친구의 시덥지 않은 이야기가 끝나자 학교 선배님이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데 여기 있잖아. 원래 일반인도 연극 수업 받으면서 연극할 수 있게 양성하는 곳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하게 된 거야. 그 금시초문의 말에 저와 제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일반인 수업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니네 이거 얘기 듣고 꼭 비밀 지켜야 된다. 알았지? 사실 여기 조명바에서 사람이 죽었다더라고. 목매고.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했지만 뒷이야기가 궁금했던 저와 제 친구는 더 자세히 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배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일반인 연극 수업 학생이었는데 뭐 연출님 말씀으로는 얼굴 몸매는 되는데 그렇게 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뭐 연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한 3년 정도인가? 아무리 수업을 받고 노력을 해도
그 여자는 결국 무대에 설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저기 저 조명바에 목매고 자살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 번도 조명을 달아보지도 않은 여자가 그 위를 밟고 올라가서 무대 정중앙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고 하더라고. 선배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무대 정중앙을 가리키셨고, 저는 오싹한 마음에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와서 불을 탁 켜자마자 그 여자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누가 오자마자가 아니라 전부 연습하고 있다가 잠깐 밥 먹으러 우르르 나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야. 그걸 제일 처음 발견한 오빠는 지금도 여기 절대 안 오겠다고 하는 상태고. 근데 이게 발견한 것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게, 갑자기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라는 노래가 너무 크게 계속 들려서 주변에서 민원 들어올까 봐 그 오빠가 밖에 있다가 후다닥 하고 내려가 보니까 그 여자가 목매고 죽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선배님이 말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꺼져 있던 음향기기에서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라는 노래가 엄청 크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때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놀래서 오줌까지 지리면서 선배와 제 친구의 손을 잡고 계단을 2칸 3칸씩 뛰어가며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밖에 서 있는데 그 노래는 여전히 계속 켜져 있는 상태고, 저희는 간신히 비를 피하며 제 친구는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누군가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 다른 남자 선배 한 분이 도착을 했고, 저희는 그 선배 손을 꼭 잡고 오돌오돌 떨며 다시 극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막 횡설수설하며 방금 전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자 남자 선배는 오퍼실로 가셨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조명이랑 음향기기 불 다 꺼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날 이후로 저와 제 친구는 조명과 음향 오퍼를 담당하게 되는 날에는 손에 땀을 쥐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사건 이후 저녁에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야, 근데 죽을 때 왜 그렇게 노래를 크게 틀고 죽었을까? 난 그 생각하니까 괜히 더 무서운 거 있지. 라고 하니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사람이 목매달고 죽을 때 그 어쩔 수 없는 고통에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 그 발버둥 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와서 자기 죽는 거 말릴까 봐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닐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민선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민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전 고등학교 때까지 가끔 귀신이 보였어요. 저의 몇 가지 경험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였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었고 꿈을 꿨는데 어두운 숲속 같은 길에 저 멀리서 후광이 나면서 어두운 옷과 갓을 쓴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 주변을 살펴보니 제 친척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쓰러져 죽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나이더라도 꿈에 저승사자가 나왔다는 건 뭔가 심각하게 느껴져서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에휴 개꿈이야 라며 넘겨버리셨어요. 전 너무 무서웠지만 개꿈이라는 엄마의 말씀에 그런가? 하고 안심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기면 안 됐었다는 걸 깨달았죠. 똑같은 꿈을 연속 이틀로 꾸고 난 뒤 그 이후로 전 귀신을 보게 되었어요. 밤이든 아침이든 보이기 시작했고 여름방학 무더운 어느 날 아침에 학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건너편에 속옷 브랜드인 BYC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망했는지 안에는 박스들만 어질러 있었고 꽤 어두웠죠. 저는 거울처럼 제 모습이 보이는 그 가게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는 거예요. 분명 처음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옷차림이 보였어요. 분명 더운 여름인데도 그 아줌마는 가을 옷차림이라고 해야 하나? 긴 팔티에 긴 월남 치마에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옛날에 아기 업을 때 쓰는 큰 천이라고 해야 하나? 포대기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계속 보는데 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눈은 검은 눈동자가 없는 눈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바로 옆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아주머니는 없었고 다시 가게 쪽을 보는데 아주머니는 돌연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어느 날 밤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가 서 있길래 그 자동차 창문을 거울 삼아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있었는데 건너편 조수석 바깥 창문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쳐다보길래 뭐지? 하다가 다 바르고 신경 안 쓰고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너무 놀라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거울 삼아 봤던 그 자동차는 어느 주택집의 벽면에 바짝 주차되어 있어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들어가기 힘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공간이 없는 곳에 그 아이는 어떻게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경험입니다. 저는 그 당시 언니와 같은 방에서 2층 침대를 썼어요. 그 침대는 아래층 침대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식의 2층 침대였습니다. 저와 언니는 나이가 7살 차이가 나고 오빠랑은 8살 차이가 나요. 그 당시 언니는 미대에 가기 위해서 미술학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중이었고
오빠는 시골에 있는 입시 기숙학원에서 잠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만 있었죠. 방학 때는 어느 학생이든 늦게 잠이 들 거예요. 저도 그때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이제 슬슬 누워야겠다 싶어서 침대를 빼고 누웠습니다. 집은 온통 다 껌껌한 상태였고 전 어둠에 익숙해져 거실에 있는 소파의 형태가 보이는 정도가 되었죠. 희한하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말똥말똥한 상태여서 눈 뜨고 어두운 집안만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면서 멍해지고 뭔가 물속에 잠긴 듯하게 먹먹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뭐지? 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실 소파 옆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 문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소파 아래쪽에 파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뚫어져라 쳐다봤죠. 여러분 혹시 일본 공포영화 하면 생각나는 귀신 중에 토시오 생각나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그 토시오처럼 비슷한 남자애가 소파 밑에 틈에 고개를 숙인 채로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한 장소에서 그 아이만이 너무나 자세하게 보였어요. 그 아이 주변엔 파란색으로 번지듯이 빛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서우면서도 눈도 돌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을 감고 고개는 왼쪽으로 돌리고 이불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계속해서 불렀죠. 그런데도 엄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조용한 집안에서 저만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데 왜 엄마는 안 오는 거지? 엄마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 이렇게 조용한데? 혼자 그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체감상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이불을 살짝 내리고 소파 아래를 봤는데 그 남자아이는 없더라고요. 저는 얼른 방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죠. 엄마 아빠 방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내 방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서 긴장 상태로 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부모님 방으로 가려면 거실을 지나 그 소파를 지나야 되는데 지날 때 그 남자애가 갑자기 내 다리를 확 하고 잡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식은땀을 흘린 채로 30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으악! 하면서 뛰어 안방의 문을 열고 안방 문턱을 넘는 순간 또다시 삐 하는 소리가 나면서 멍해지며 세상이 울렁거리면서 도는 것처럼 보이더니 제가 멍하니 안방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순간 창문 밖에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쓱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그림자면 어두운 그림자만 보여야 하는데 그 여자아이의 복장과 그 복장의 색깔 같은 게 눈에 보인 거죠. 프릴이 많은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의 색깔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프릴 리본으로 반묶음을 한 여자아이가 지나갔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걸 본 뒤 제가 어디서 잠을 잤는지 어디에서 잠을 깼는지 또 그 당시 학교 생활이 어떻게 지나갔는지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언니, 깜빡 잊고 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안방 창문에서 그 여자아이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집 3층이었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바람이 되고 싶은 지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 체험담을 늘 감사하게 들으며 제 이야기도 올려보고 싶었지만 부족한 필력으로 고민하다가 제가 겪은 이야기를 그저 마음 좋으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여타 공포 경험담과는 다르게 섬뜩한 무서움도 큰 신비로움도 없지만 제가 처음으로 영적 존재를 경험한 이야기이자 가장 오랫동안 접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당시 사촌 동생과 저는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방학 때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방학의 90% 이상을 붙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5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사촌동생 집에서 붙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그날따라 공부가 잘 되었고 당시 어린 저희들에게는 나름 큰 상이었던 비디오 한 편과 자유 간식권이 주어졌습니다. 저희는 공포 영화를 좋아했기에 나름 둘이서 신중하게 공포 비디오도 고르고 간식거리도 편의점에서 잔뜩 사서 신이 난 상태였죠. 그 신난 기분으로 그냥 돌아가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자주 다니던 길로 돌아가다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당시 사촌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이어져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교문으로 들어가 후문으로 나오면 지나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 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보고 싶었던 겁니다. 야, 우리 저리로 가볼까? 어? 왜? 그냥 조금 가깝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잖아. 왜? 무섭냐? 조금 업된 기분에 그 나이의 남자아이들의 호기심이 더해진 무언가가 우리를 교문 앞으로 이끌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학교 안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등도 모두 꺼져 있는 데다가 밤학교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돌아가고 싶어졌을 때는 이미 안으로 너무 들어와 버려 있었고 겁먹은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내 아이의 마음에 공포심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서로 겁먹은 모습을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저희는 평소보다 꼭 붙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벅저벅 걸음을 내딛고 거의 학교 건물 끝쯤에 다다랐을 땐 저희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단 끝부분에 모자부터 신발까지 온통 검은색인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복장만 보면 한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저승이와 비슷한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셔츠나 넥타이까지 모두 검정색이었고요. 화단 끝 벤치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갑자기 나타났음에도 저희는 처음부터 마치 그 남자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위화감 같은 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오싹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꼭 붙어 나아가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휙 하고 일어났고 저희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선을 그쪽으로 향했는데 서로 고개를 돌리고 잠시 눈을 마주치고 다시 앞을 본 그 잠시의 순간 동안 그 남자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촌 동생과 저는 몇 초간 굳어 있었고 별 탈 없이 조심히 걸어 무사히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물의 형체만 겨우 보이던 그 컴컴한 학교에서 어떻게 그 남자의 옷 색깔이 확실하게 보였고 그러면서 얼굴엔 검은 어둠만 보였는지 모든 게 너무 아이러니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인지 금세 평소처럼 돌아와 재미있게 비디오와 간식을 즐겼고 그렇게 그 존재와의 인연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 존재를 다시 본 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입니다. 역시 여름밤이었고 그때는 방학 보충 수업 등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 3, 4일 정도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보충 수업 후 독서실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는 중이었어요. 저희 아파트 앞 벤치에서 같은 형상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손에 잡힌 휴대폰을 꺼내 폴더를 열려고 잠시 고개를 돌린 그 사이 역시나 예전처럼 그 존재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때 휴대폰 진동에 문득 정신을 차려 전화를 받아보니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형, 나야. 우리 그때 봤던 그 귀신 생각나? 그날따라 고모는 집을 비우셨고 혼자 집을 보던 동생이 TV를 보다가 왠지 모를 오싹한 기운에 고개를 돌려보았던 베란다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벤치에서 그 남자를 본 그 순간과 거의 일치하게 말이죠. 저도 나도 봤어 라고 말하고 통화로 서로를 달래주며 그날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대학교 때 바닷가로 MT를 갔을 때입니다. 대학생 MT가 의례 그렇듯 저녁 식사 이후에는 음주 타임이었고 저는 친한 친구 무리와 담배도 피고 술도 깰 겸 잠시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며 수다를 떨고 있는데 마주 앉은 친구 어깨너머로 그 남자가 슥 하고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상태였고 옆에 친구가 왜 그러냐며 저의 어깨를 쳐 잠시 고개를 돌린 사이 그 남자는 또 여느 때처럼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뭔가 잘못 본 것 같다며 애써 친구들을 들여보내고 이번엔 제가 먼저 사촌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도 또 봤지? 아씨, 이게 진짜 뭘까? 너도 봤구나. 이젠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궁금하다, 그지? 사촌동생 역시 PC방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기까지 한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들어와 그 남자보단 숙취에 더 타격이 컸던 그날도 그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MT 이후 몇 년이 지난 그 무렵에 저희 집에는 유기견이었던 초코라는 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도 흐리멍텅하고 눈물도 많이 흘려 눈병 때문에 버림받은 줄 알고 안쓰러운 마음에 잘 먹였고 사랑해줬더니 눈도 금방 초롱초롱해지고 애교가 넘치는, 때로는 너무 먹을 걸 밝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초코는 잠잘 땐 항상 거실에서 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 깨어났는데 잘 때는 항상 거실에서만 자는 초코가 제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방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오싹했던 기운도 남아있어 초코를 안아 챙기며 제 마음도 추스리고 있는데 책상에 올려두었던 휴대폰 진동이 그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사촌동생 문자였습니다. 형, 혹시 자? 형도 또 봤어? 그 남자. 그 남자가 자고 있던 사촌동생 침대 맞은편 책상에서 앉아있다가 사촌동생이 잠을 깨니 일어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역시 이전처럼 별일 없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존재는 무엇이고 왜 잊혀질만 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또 마지막에는 초코가 저를 지켜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나타날지조차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대체 무엇이고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까요? 언젠간 알 수 있을지 혹은 모르는 게 나을지 의문을 뒤로한 채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묘한 일들이 참 많아요. 아직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추운 건 비단 날씨 때문만일까요? 아니면